안녕하세요. 신한경공 대표 신종민입니다. 자가 측정에서 과연 허위 측정과 부실 측정이 뭐냐?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허위 측정은 말 그대로 안 찍은 거예요. 성적서에 데이터가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허위 측정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측정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실에서 그 임의의 시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다. 허위죠, 당연히. 측정 절차가 빠졌으니까. 측정을, 또 다른 거는 측정을 해왔는데 이 데이터를 쓰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썼다. 아니면 얘를 임의적으로 희석을 해서 농도를 낮춰서 나갔다. 허위 측정이죠. 그거는 허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석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실 측정이 좀 애매한데, 부실 측정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더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빠지거나 추가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대기 자가 측정을 하실 때 힘드시죠? 덥고 춥고 그다음에 고도 작업도 하시니까 힘드신데 그거 하시면서 수분량을 힘들어서 매일 찍던 되니까 그냥 기존 평균값 쓰고 찍지 않았다. 부실 측정이죠. 네. 데이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측정은 시행했죠. 그런 것들을 부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인핀저를 위에 올려서 가스상을 찍을 때 위에 올려서 프로브와 일체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않고 아래서 했다. 그러면 부실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히팅 호수라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쓰고 있는데 히팅 호수로 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를 프로브에서 히팅을 1차 하고 2차적으로 히팅 호수로 또 히팅을 또 해서 밑에 내려놓은 인핀저로 주입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가스는 온도에 따라서 엉축이라는 걸 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화를 하고요. 100도씨가 떨어지면 보통 그렇다고 해서 막 7, 80도에서 응축하지는 않는데 연결 부위도 보호는 살짝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찍었을 때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찍는다? 그런 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법에서 무조건 하라고 했던 것들을 하지 않으면 부실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장평가 때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실 때 그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왜 했냐? 왜 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폐가스 온도가, 배출가스 온도가 뭐 200도예요. 아니 150도예요. 히팅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왜냐면 어차피 높게 나오니까. 하지만 굴뚝에 있을 때의 온도고 이게 굴뚝 밖으로 나왔을 때 한겨울에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일 경우에는 당연히 걔가 응축을 발생하겠죠. 프로브로 직접 연결을 안 하고 일반 뭐 테프론 호스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호스로 길게 연결해서 한 1m, 1.5m 연결해서 밑에 밑에 연결하면 그 중간에 응축을 해버려요. 왜냐면 외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실이 좀 되겠죠. 히팅 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정시험 방법에 히팅 호수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말은 없어요. 근데 히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브와 인핀저의 거리는 짧게 해라. 그거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좀 협소하다든가 좀 위험하다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히팅 호수를 연결해서 하고 있죠. 당연히 원리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스상이 기화해서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 응축을 하지 않고 이미지까지 간다. 이 원리를 저희는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 측정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분석
하기 위해서 분석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SOP도 작성하고 국제 숙련도도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 부적합 보고서도 쓰고 데이터의 검증 절차도 계속 만들고 측정 불확도도 하고 하면서 데이터를 힘들게 잡아놨는데 측정팀에서 조금 부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데이터의 정확성은 이제 틀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측정하실 때 힘드시더라도 위험하고 덥고 춥더라도 어차피 찍을 거라면 좀 FM대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측정팀한테 저희 회사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굴뚝이네? 저 굴뚝에서 찍어야겠네?가 아니에요. 즉 사업장을 가면 이 기기가 현재 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뭐 당연히 동종합 찍으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빵꾸난 데가 있는 건 아닌지 가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 건지 그 다음에 배출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팬 용량이라든가 이런 건 맞는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측정팀한테 여유가 좀 있다면 신고 필증과 시설과 그 다음에 원료들에 대해서 관리자분들한테 조금 대화를 많이 하면서 배워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공정도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관리자분들한테 들으면 그 관리자는 그 사업장 관리자는 그 사업장을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배출 시설이 뭔지 방지 시설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설비에 의해서 어떤 원료를 쓰고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배출가스를 방지 시설로 보낸다. 그렇게 하면 신고필증에 체크하면서 보시면 많이 배우시겠죠. 근데 그게 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을 돌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오염 물질별로 방지 시설이 정해져 있고 효율은 어떻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힘들게 측정하는데 배우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워야죠. 그 세정수로 쓰이는 그 물에 대해서 열었는데 막 새카맣고 방울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pH를 찍었는데 pH는 뭐 강산에 이르고 이러면 일단 과포화 상태로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려요. 흡수를 못해요.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야 되는데 못 녹아요. 녹긴 녹지만 이제 좀 낮게 녹겠죠. 그래서 염화수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좀 띄워줘야 흡수도 잘 되고 잘 용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pH미터로 찍어드리고 물을 다시 한번 뭐 세척을 하라고 물을 좀 교환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찍으면 거의 한 90%는 다 내세요. 떨어지세요. 가장 힘든 게 시아나수소긴 한데 시아나수소는 물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염화수소나 불소 같은 것들은 물이 잘 녹기 때문에 그 정도만 청소를 해준 상태에서만 해도 농도 잘 떨어집니다. 기존에도 계속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원데이터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원데이터를 찍었는데 그 데이터가 뭐 예전에 신고할 때는 뭐 100ppm이었는데 지금 막 1000ppm, 1000ppm이 나온다. 그러면 배출 시설 쪽에서 뭐 증설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원료를 더 많이 쓴다든가 뭐 산처리 시설이 하나가 더 늘었다든가 뭐 그러면서 좀 용량이 틀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분들 계세요. 사업장에서 우리는 그때 가동하지 않았다. 근데 왜 스크러버를 찍었는데 왜 검출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활성탄이 좀 심해요. 이게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구분하잖아요. 근데 스크러버랑 활성탄, 그 다음에 뭐 백도 마찬가지예요. 방지시설이지만 배출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스크러버가 염화수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자체가 염화수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염화수소가 좀 포화가 됐어요. 염화수소, 물 자체에 염산기가 많은 거죠. 근데 여름이에요. 배출시설은 가동 안 해. 근데 방제시설만 돌렸어. 그러면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기화를 해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더 쉬운 예로는 활성탄이죠. 활성탄이 오염이 많이 됐어요. 뭐 교체할 주기가 지났어. 방제시설, 배출시설 안 돌려도, 방제시설만 돌려도 뭐 100대, 200대 나와요. 그쵸? 앞단에 배출시설하고 끊고서 돌려도 나와요. 왜냐면 묻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얘는 또 발산하거든요. VOC니까 휘발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휘발을 하면서 나가요, 밖으로. 그럼 저희가 찍을 때 당연히 THC로 찍겠지만 나와요. 뭐 테트라백으로 해서 VOC 다른 걸 찍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드리는 게 자가 측정에서 측정팀 업무에도 포함을 하면 좋다. 그러면 많이 성장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은 자가 측정의 측정 요원들도 인정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거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신 거고, 또, 배우려는 의지, 아니면 궁금증, 의문증, 이런 게 없으셔서 그래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방지시설 쪽은 솔직히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저희 측정 장비도 1차적으로 측정 프로브가 오염이 됐는지, 측정 프로브도 주기적으로 테크프론을 거의 요즘에 쓰죠. 불소수 시간. 내부에 오염이 있는지, 앞에 저 유리섬유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시고 교환하시고 청소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인핀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씩 출장 갔다 오시면 세척하셔야죠. 초음파 세척하시고 아니면 뭐 산처리로 왕수로 해서 세척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하시고 뭐 자연 건조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건조기 안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세척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측정을 할 때 프로브와 프로브와 인피니어 직결로 연결 안 하고 밑으로 내렸다. 근데 그때가 조금 날씨가 좀 쌀쌀했다. 그러면 갑자기 튈 수 있어요. 갑자기. 응축돼서 한두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든가. 왜냐하면 그 전에 수분량 했을 때도 응축이 돼 있을 거고, 다른 거 찍으면서도 응축이 됐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가스장을 하나만 찍으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가 잘못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 장비, 그 다음에 방지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배출시설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측정 요원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좀 많이 아셨다라고 하면 장비의 수리도 좀 하실 줄 알아야죠. 히팅이 고장났는데 그거를 뭐 매번 올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히팅선 가는 거 간단해요. 그거 풀러서 히팅선 구매하셔서 감으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성면 테이프 있거든요. 그걸로 감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립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비가 잘 안 장비에서 온도 조절이 안 된다. 릴레이 바꾸시면 되고요. 뭐, 케이블 쪽에서 뭐 어디 선이 끊어진 것 같다. 케이블 벗기면 돼요. 케이블, 저희 회사는 다 저희 측정팀이 수리하고 다 하세요. 뭐 제가 알려준 것도 있고, 뭐 서로 같이 테스트하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측정팀 분들한테도 공부한 만큼, 알려고 한 만큼 많이 배우니 열심히 하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도 측정을 하면서
이게 허위 측정인가 부실 측정인가를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정시험 방법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히팅을 왜 하라고 하지? 얘는 왜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 자켓 0.45 마이크로 여지를 왜 껴서 히팅을 하라고 하지? 그런 것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신급 필증만 봐도 오염물질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긴 방지시설 이거 쓰지? 방지시설이 가스장 나오는데 왜 백을 쓰고 있지? 현장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인허가도 하실 수 있고, 자가 측정 업체, 측정 요원들, 분석 요원들, 자가 측정 업체를 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측정하시는 분들이다. 왜냐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시니까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종민이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